여러분, 은퇴 후 우리가 보내야 할 시간은 무려 11만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준비되지 않은 이 긴 시간은 축복이 아니라 형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공포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11만 시간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걱정하시는 은퇴 후에 남는 11만 시간을 보내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이나 은퇴 후에 쉬고 계시는 분들이 뭘 할까라는 생각에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은 바로 돈이냐 보람이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퇴 후의 일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자아의 정교한 결합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생존입니다. 막연하게 돈을 벌어야지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부부의 적정 생활비는 월 277만 원이죠. 만약 국민연금으로 120만 원을 받는다면 얼마가 부족한가요? 그렇죠. 매달 157만 원의 구멍이 생기는 거죠. 이 부족분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의미에 투자하시고요. 150만 원 이상이라면 철저하게 수입 중심의 직무를 선택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체력입니다. 의욕만 앞세워서 풀타임 근무를 덜컥 시작하지 마세요. 통계청에 따르면요, 한국인의 건강 수명은 평균 66.3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퇴 후에 마음껏 몸을 쓸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다는 거죠. 주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의 유연근무를 한번 목표로 해보세요. 지금은 8시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5년 후를 생각하면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는 경험입니다. 은퇴 후에 가장 위험한 게 뭘까요? 바로 평생 해본 적이 없는 일에 퇴직금을 쏟아붓는 겁니다. 30년 직장 생활에서 얻은 조직관리, 또 고객 응대, 기술 노하우는 사라지지 않죠. 생판 모르는 치킨집 사장이 되기보다 내 커리어를 제조합해서 누군가의 멘토가 되거나 또 전문 상담가 또는 시니어 기술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성공 확률이 3배가 높습니다. 네 번째는 관계와 의미입니다. 단순히 돈만 보고 아파트 경비를 한다거나 택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가 끊긴 일은 금방 지치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회적 효능감이 느껴지는 일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실제로 은퇴 후에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은퇴자가 그렇지 않은 은퇴자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30% 이상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시겠다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먼저 생활비 충족, 그리고 두 번째 체력 안배, 세 번째 경험의 활용, 네 번째 관계 확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미의 지속성. 이 5가지죠.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 겹치는 지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나의 제2의 황금기가 시작될 장소입니다. 은퇴 상담을 하다 보면 10분 중 8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회사일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30년 넘게 거친 정글에서 살아남은 경험, 그것은 지금 시장이 간절히 원하는 특급 자산입니다. 두 번째 인생은 무모하게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죠. 이미 가진 것을 재배치하는 작업입니다. 전문 용어로 스킬 트랜스퍼라고 하는데요. 조직을 관리하고 또 위기를 넘기고 사람을 설득해본 경험, 이것은 자격증 하나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금융권 출신이라면 단순히 은행원이 아닙니다. 요즘 시니어 자산관리나 소상공인 재무 컨설팅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교직에 계셨나요? 지식을 전달하는 능력은 유튜브나 또 온라인 클래스에서 가장 환영받는 재능이죠. 실제로 5060 세대의 온라인 강의 수강률은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사무직만 해서 기술이 없는데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주말마다 즐기던 요리나 또 정원 가꾸기, 또 화분 관리, 또는 목공, 사진, 이런 것들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의 전문 강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요, 은퇴 후에 취미 연계형 일자리의 직무 만족도가 일반 재취업보다 1.5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바로 종이를 한번 꺼내서 적어보세요. 내가 가장 오래 반복해온 일,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잘 아는 것, 또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의 교집합을 찾는 것이 바로 재해석의 시작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신세계를 찾으려고 고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퇴를 앞두고 잠 못 이루는 밤, 진짜 두려운 건 분명히 실패가 아닐 겁니다. 바로 생활비가 바닥나는 것이죠. 하지만 무턱대고 많이 벌어야지라는 생각은 오히려 노후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만 딱 계산해 보십시오. 첫째, 숨만 쉬어도 나가는 최소 생활비가 얼마인가. 둘째, 연금과 이자 같은 나의 고정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이 둘 사이의 갭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나라 노인 가구의 1인당 최소 생활비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약 124만 원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달에 250만 원이 필요한데 연금이 한 200만 원 정도 나온다면요. 그렇다면 목표는 300만 원짜리 정규직이 아니라 월 50만 원을 만드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부족한 50만 원만 채워지면 노후는 일단 안전지대에 진입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은퇴 후의 도전은 올인이 아니라 부분적인 전환이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퇴직금 전부를 쏟아붓지 마세요. 작게 벌어보고 또 시스템을 만들어보고 그게 확인이 되면 점점 키우는 겁니다.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에 소액이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은퇴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월 50만 원 벌어서 언제 부자 되냐고요? 노후의 50만 원은 분명히 젊은 시절에 500만 원보다 큰 가치가 있습니다. 내 자산을 헐지 않고 생활비를 방어한다는 안도감, 그 심리적인 여유가 더 창의적이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부족분이 얼마인지 적어보세요. 그 숫자가 바로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은퇴 후에 가장 위험한 유혹은 바로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이런 조급함입니다. 그 조급함이 평생 모은 퇴직금을 단 1년 만에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죠. 실패 확률을 0%에 가깝게 줄인다는 361 전략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3개월은 탐색기입니다. 이때는 절대 큰 돈을 쓰지 마세요. 대신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현장을 직접 한번 발로 뛰어보십시오. 정부에서 지원하는 매일 배움 카드를 활용해서 기술을 배우거나 또 관심 분야의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준비 없는 창업보다 3개월의 공부가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큰 확실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탐색을 끝냈다면 다음은 6개월입니다. 이때는 실험기죠. 점포를 넣거나 대출을 받거나 그러지 마세요. 블로그를 시작하고 또 짧은 영상을 한번 만들어 올려보고 내 지식을 소규모로 나누는 파일럿 활동을 해보는 겁니다. 고객들이 내 서비스에 반응하는지, 또 내가 이 일을 5년 이상 할 수 있는지, 또 무자본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실험은 작게, 데이터는 크게 얻어야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반응을 확인했다면 이제 1년 동안의 확장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나만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또 네트워크를 넓히는 겁니다. 조직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수익 모델을 정리해 보세요. 은퇴 후의 일은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1년의 빌드업이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느린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은퇴 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일상입니다. 이 361 법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위 10%의 주인비 된 은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퇴 후에 남겨진 시간은 생각보다 깁니다. 60세에 은퇴해도 30년이란 긴 세월이 더 남아있죠. 그 긴 시간을 TV 앞에서 보는 게 현명할까요? 아니면 누군가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되는 게 좋을까요? 우리는 흔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일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거죠. 바로 사회적 연결과 자존감입니다. 일을 하는 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또 신체 건강 점수 또한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매일 아침 갈 곳이 있거나 만날 사람이 있다든가 내가 쓸모있다고 느끼는 분들의 표정은 다릅니다. 자존감은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효능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비참여 노인보다 약 1.5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과거의 직급과 연봉에 매몰된 라떼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나누는 현명한 선배가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일은 세상과 연결해주는 가장 튼튼한 밧줄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거창한 성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 그 사소한 즐거움이 노후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생산적이고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지금까지 김 작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